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1분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겨울철 식물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5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겨울이라고 해서 막 크게 다르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키우시던 환경에 맞게 만약에 햇빛은 잘 들어오고 온도만 좀 낮아졌다 하면은 물주기를 좀 늘려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겨울철에 어떤 관리를 하는지, 겨울철에는 어떻게 식물을 키우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들의 최저 온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스리움이다. 안스리움이 저는 많으니까 안스리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안스리움 자생지 환경을 검색해 보시고 영어로 안스리움 템퍼처라고 안스리움 온도를 검색하시면 요즘에는 어떻게 안스리움들이 어떤 온도에서 자라는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스리움들은 21도에서 25도 정도 그 사이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하는데, 물론 가장 낮은 온도도 더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일부러 추운 환경에서 키우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진 않아요. 만약에 집안 환경이 21도보다 좀 낮다, 만약에 18도에서 20도 사이에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히터를 틀어준다거나 보일러를 켜가지고 실내 온도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은 보일러세가 좀 비싼 편이라 난방비가 좀 비싸서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데, 전기 히터도 물론 하루 종일 사용하면 비싸긴 하지만 가장 빠르게 이 환경을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고, 전자식 난방기라서 특정 온도를 입력해 놓으면 그 온도에 맞춰서 난방을 하고 온도가 되면은 난방을 끄도록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21도 정도로 온도를 맞춰 놓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금방 환경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습기를 계속 틀어놓는 게 좋고, 만약에 온습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속 확인하면서 지금 난방했을 때 습도는 몇이고 난방을 끄면 몇인지 계속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습기를 하루 종일 켜두는 편이고, 습도가 높아질수록 안스리움들은 굉장히 크게 잘 자랍니다. 별로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습도만 좀 높여준다면 광량이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한 광량을 커버하는 게 습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광량이 좋아도 습도가 좀 낮으면 안스리움들은 예쁘게 자라진 않는 것 같아요. 식물들마다 각각 버틸 수 있는 내한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물은 20도까지만 버틸 수 있는데 어떤 식물은 10도까지 버틸 수 있다. 그렇다면 약한 애들을 먼저 생각해서 그 녀석들한테 환경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그냥 내 방에서 가장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던, 따뜻할 때 잘 자라는 애가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알로카시아가 가장 약한 친구들인데요. 안스리움들은 온도가 좀 낮아져도 그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하진 않는데, 알로카시아는 온도가 확 낮아지면 잎을 다 떨구고 대머리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죽는 건 아닌데 이제 휴면 상태에 빠지는 거죠. 월동이라고도 하고 잠든다라고도 하는데, 겨울에는 키우기 어렵다면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계속 키우고 싶다 하면은 온도를 따뜻하게,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도 23도에서 24도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키우고 있는 알로카시아들이 있는데 온실에 넣어놔서 습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래서 그런지 밤에 한 19도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자라는 건 아니고 천천히 자라는 속도가 좀 늦어졌고 아직 휴면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를 체크해라 라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 공기 하면은 어떻죠? 보통 엄청 차갑고 건조한 그런 공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공기들이 식물들한테는 조금 해로울 수 있죠. 식물들은 따뜻하고 촉촉한 바람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환기를 할 때 조금 조심해서 환기를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습도를 좀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방에서는 습도가 아무리 낮아도 57, 60 이 사이에서 머물고 있고, 평소에는 지금은 70,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습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공기 순환이 안 되는 상태라면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2개의 공기 순환 장치들이 있는데, 하나는 선풍기고 하나는 서큘레이터입니다. 서큘레이터는 바닥에서 벽 쪽을 향해 쏴가지고 저쪽에 바닥에 있어요. 그럼 바닥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돌 수 있게 여기 벽을 타고
올라가서 다시 저쪽으로 가는 이 그림이 그려지도록 서큘레이터를 놨고, 서큘레이터 설치하는 위치 그런 것도 검색하시면 최적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직접적으로 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많이 흔들리는 이 부분들이 서큘레이터를 맞는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오늘 물을 줬다 하면은 물이 좀 축축한 화분에다가 선풍기를 쏘는 편입니다. 만약에 안스리움들에 물을 줬다, 이 화분 받침에 물이 고였다 싶으면 선풍기로 쏴주기도 하고, 그러면 확실히 과습이라던가 잎 끝에 물이 맺히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물이 맺혀 있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공기가 건조하고 습도가 낮고 바람이 안 불고 있다면 여기 세균 때문에 이 끝에서부터 잎이 점점 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도가 적당히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로 바람을 계속 순환해주면은 이런 물 맺힘 같은 것도 증발시켜줄 수 있고, 식물들이 광합성 하는데 증산작용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들 야생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흔들릴 텐데 선풍기로 쏴주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선풍기로 맨날 바람을 쐬주고 있는 비타리 볼륨도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선풍기로 잎이 살짝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로만 바람을 줘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고 식물마다 바람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한번 틀어 보시고 잘 자란다 싶으면 계속 두는 거고, 뭔가 좀 잎이 좀 탄다 싶으면 습도를 올려주거나 선풍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어찌되었던 습도는 조금 높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이니까 습도를 좀 높게 유지해줘도 사람이 그렇게 불쾌한 감정이 들진 않아요. 여름처럼 덥고 찝찝하다면, 습도가 높아서 찝찝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냉랭한 공기 그리고 차가운 공기와 건조함이 같이 있으면 조금 춥고 으슬으슬하니까 저는 습도를 좀 높게 유지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낮에 햇빛이 들 때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방을 좀 달궈주고, 이 습도가 좀 있다 보니까 밤이 되면서 해가 져도 조금 천천히 온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습도가 좀 낮았다라면 해가 지자마자 온도가 바로 떨어질 텐데, 습도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잘 머금고 있으니까 습도를 높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주기 간격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줍니다. 수요일에 1번, 주말에 1번 이렇게 물을 주는데, 이건 날이 따뜻하고 날이 밝고 이렇게 증산 활동이 활발할 때, 지금처럼 아직까지는 온도가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광합성을 열심히 할 때라면 물을 잘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떨어질수록 이 친구들이 광합성을 조금 살살 하는 경향이 있죠. 겨울이 될수록 조금씩 쉬어가면서 활발하게는 못하고 천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최고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느리게 자라는 경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물을 소모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화분의 흙이 천천히 마르겠죠? 근데 만약에 여름에 주던 물주기랑 똑같이 물을 주게 된다면 화분은 계속 젖어 있고 식물들은 물을 잘 안 써가지고 물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과습이 오기도 쉽고, 과습이 오면 뿌리가 썩어가지고 식물들이 죽거나 하겠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식물들의 화분, 흙, 물 마름 상태를 체크해서 물 주기를 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주까지, 되도록이면 일주일 안에 다 마르도록 흙을 세팅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물을 엄청 잘 먹는데 흙을 너무 배수가 잘 되는 걸로 하면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되니까 귀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물들 말고는 대부분 겨울에 일주일 안에 흙이 마르도록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보수가 잘 되도록 흙을 세팅해 주는 게 좋겠죠? 식물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가 계속 산소를 어느 정도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다 흙으로 채우기보단 중간중간 산소가 들어갈 틈이 있는 그런 입자가 큰 흙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 자라기도 하고, 뭔가 씨앗을 파종해서 막 자란 그런 유묘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주기를 한번, 물 마름을 얼마나 오래 가나, 얼마나 빨리 마르나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 물과 함께 전 액상형 비료를 같이 희석해서 주는 편인데, 이제 점점 더 추워지면은 비료의 농도를 더 낮게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들이 활발하게 자라는 봄, 가을 이럴 때는 정량만큼 줘도 되고, 모든 비료가 그렇듯이 너무 막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적당히, 정량보다 살짝 덜 줘도 괜찮은데 정량보다 더 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정량보다 덜 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물 마름이 빠르다 싶으면은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정량만큼 줘도 될 것 같고, 저는 대부분 정량에서 덜 주는 방식으로 물을 주고 있는데 엄청 커졌어요. 뭐 뜬금없긴 한데 아무튼 비료를 적당히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새 잎이 올라오면서 새 잎이 말라버리거나 잎이 탄다고 하거든요. 뿌리가 조금 농도 높은, 농도가 짙은 비료를 사용하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 쳐 넣으면 배추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듯이 식물도 이제 뿌리에 비료가 너무 많으면 비료가 수분을 먹으면서 뿌리에 있던 수분을 빼서 가서 식물이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정량 주는 게 좋으니까 정량만큼 줘야겠죠. 저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집이 겨울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햇빛이 겨울에 들어오고 여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좀 더 밝아지는 경향이 있고,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식물등, 판형 식물등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 식물등을 켜고 있으면 엄청 잘 자라기도 하고, 아무래도 빛을 봐야지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식물등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등은 아무 기능 없지만 그냥 예뻐서 귀여우니까 틀어놓고 있고, 그래서 그 식물등이랑 지금 온도는 23도 정도 되고요. 저희 집이 좀 추운 편이에요. 아침에는 2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진짜 추운 겨울날에는 17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가능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고, 일교차를 막을 수 없다면 일교차가 최대 5도까지는 허용 범위로 보고 있거든요. 막 밤에는 20도였다가 낮에는 30도고 그러면은 식물들이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쫄깃쫄깃해지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한 5도 정도 일교차가 있도록 두는 건 괜찮아요. 제 방도 한 낮에는 25도, 밤에는 20도 정도로 요즘 그렇게 온도가 나오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60도, 밤에는 80도 정도로 나옵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습도가 좀 더 빨리 오르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아파트라면 실내 환경이 좀 더 따뜻하고 계속 따뜻한 온기가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럴 때는 식물 키우기가 워낙 좋죠.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식물들이 딱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갖기 쉽습니다. 습도만 좀 높여주면 식물들이 아주 잘 자랄 수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온도가 한 23도 밑으로 떨어지는 건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제가 아파트 살 때는 아무리 낮게 온도를 세팅해도 24도에서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집들이 난방을 하다 보니까 난방을 안 해도 따뜻한 느낌이 있었고, 만약에 난방을 해야 할 만큼 춥다 하면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난방을 하기 위해선 20도 정도로 난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난방기로 1도, 20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낮에는 안 틀어놓고 밤에 좀 추우니까 살짝 온도를 유지해 주려고 켜두는 것이 있습니다. 막 따뜻할 정도로 난방기구를 사용하기보단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해주는 게, 죽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높여준다 생각을 하고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계속 돌고 있고, 호주 식물들의 경우에는 월동을 해야 한다는, 원래는 월동을 하는 게 맞지만 저희 집 밖에다가 심어놓기에는 너무 추워서 노지 월동이 안 되고, 또 집에다가 월동을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베란다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에서 키우는 게 최선인데, 그래도 요즘 호주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아카시아 홀로세리시아 라는 식물인데, 제가 씨앗을 구매해서 파종한 녀석입니다. 매우 잘 자라고 있고, 보통 이만큼 어릴 때는, 얘가 지금 6개월 정도 자란 상태인데 1년 미만인 애들은 굳이 월동을 안 해도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오래 키우고 싶다 하면은 월동을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영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한 10도 언저리에서 물을 까먹지 말고 계속 줘야 하는데, 그게 저는 어려워서 유칼립투스랑 아카시아를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월동은 너무 어렵고 월동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팁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겨울철 식물들 어떻게 관리하나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나만의 겨울철 꿀팁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다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레드베인 다크 피닉스 포츠 셔만 엄청 커졌죠? 이렇게 큰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